예, 또 복습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순열이 있고 조합이 있고 여기에 직순열 직자를 붙여서 이렇게 예. 그냥 조합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고등수학 상 때 배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 그 바이블이라는 책이나 정석도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1학년 때 거 다 잊어버렸다는 걸 이미 인정하고 가지. 인정하고 가니까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것이고 사실은 여러분의 교과서 상에는 없어요. 예, 이거는 없어요. 1학년 때 했던 단원의 중복 단원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 순열, 원,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추가로 하는 거고요. 추가로. 그럼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은 뭐가 있냐? 예, 중복, 조합과 그리고 이항 정리가 있는 거예요. 원래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순열 파트에서는 직순열로 이제 대비되는 줄 세우기가 이제 주어지는 조건에 따라 겹치면 어떻게 해요? 동그래지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같은 것을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조합은 사실은 이게 되게 무서운 거라고 그랬죠. 조합은 그냥 뽑기야, 뽑기. 몇 개 중 몇 개 뽑기. 뽑아! 하고 끝이야. 이게 다 모아 놓는 거지. 이렇게 되면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문제 푸는 사람 또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서 확장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나마 1학년 때 배웠던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는데 그 r개가 모두 다른 것들인데 이제 중복조합은 뭐냐면 안 달라도 돼. 같은 걸 뽑아도 돼. 이런 거야. 예를 들어 10,000원 들고 슈퍼마켓 가서 과자 사오기 이런 거. 10,000원 들고 슈퍼마켓 가서 과자 사오기라고 하면 어떤 애는 새우깡만 10개 사올 수 있다고. 난 새우깡을 좋아하니까. 누군가는 다양하게 먹으려고 뭐 새우깡에 뭐 이렇게 뭐 다이제스티에 감자칩에 뭐 이렇게 사올 수 있겠지만 그것도 산다 해도 난 감자칩을 좋아하니까 감자칩 3개 이런 식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을 여러 번 뽑아 올 수 있을 때 그걸 이제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종류로는 이렇게 2개가 있는 거고, 이항 정리는 뭐냐면, 이 NCR이 가지는 독특한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독특한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2개의 항을 가진 다항식이 전개될 때, 그 개수가 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의미를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그 의미 중에 굉장히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한 단원으로 떼어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중복조합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의 핵심은 이항정리일 것입니다. 이렇게 2타임으로 나가면 되고요. 그 전에 이제 조합 복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 여기 조합 복습 파트는 그냥 질문을 좀 받을까? 질문을? 여기 그러니까 중복조합은 당연히 개념 설명부터 다시 할 거고 조합의 개념 설명을 할 건 없으니 혹시 이 조합 파트 복습 중에 문제풀이 요령에서 궁금한 거 뭐? 아, 토너먼트? 다들 토너먼트야? 저 토너먼트 맨 마지막 문제 그냥 답을 외워가지고 썼고 그러니까 답을 의도적으로 외운 건 아니고 자, 보세요. 어린애들 잘 때 이렇게 위에 매달려 있는 거 뭐라 그래? 모빌. 토너먼트에 여기다가 팀을 구성하는 게 모빌에다가 나비, 벌, 새, 뭐 코끼리, 호랑이 이렇게 다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대롱대롱 이렇게 실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면 이 아기가 IQ 240의 천재 아기야. 이제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위에 모비를 쳐다보는데 요런 애가 이렇게 댕글댕글 돌고 있잖아. 그러면 이 아기는 얘하고 얘가 다른 집단이라는 걸 알아요. 생긴 게 다르네 이렇게. 그럼 또 여기서 요 아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지. 저 두 놈은 똑같은 놈이네. 같은 놈이 돌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애네 라는 걸 알아요. 대등한 입장. 여기도 대등한 입장. 그러나 얘와 얘는 대등한 입장이 아닌 것. 요런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5개 A, B, C, D, E 팀을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라고 할 때 이제 흔히 조합을 사용해서 배열하겠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둘이나 이런 둘이 구분이 안 됨을 이용하는 거야. 이게 구분이 됐으면 그냥 5팩토리얼이지, 그지? 이게 다 다른 자리였으면 5팩토리얼이에요. 근데 안 다르다고 여기 A팀, B팀이 여기 들어가서 둘이 경기해라고 하는 것과 B팀, A팀이 여기 둘이 들어가서 경기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그냥 A팀과 B팀이 붙는 거야, 이래전에. 그래서 조합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 최초의 조합을 어떻게 하냐면요. 조를 구성하는 거예요. 3개조와 2개조로. 그래서 5 콤비네이션 3 곱하기 2 콤비네이션 2. 근데 우리 앞으로 이런 건 좀 생략하도록 하자. 그지? 나무네 다 뽑아서 넣는다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건 앞으로 신경 쓰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면 5C3만 남는데 이렇게 3명을 뽑았어. 3명을 뽑았으면 이 세 녀석이 여기에 들어갈 건데 요 자리에 내가 뽑은 세 녀석이 들어갈 건데 이 두 자리와 이 한 자리가 구분이 되는 자리라는 거지. 그럼 다시 이 세 명을 가지고 곱하기 연속되는 작업이니까 곱하기 3 콤비네이션 1 곱하기 2 콤비네이션 2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고 그 내부에서 셋 가지고 다시 뽑고 이렇게 5C3 요렇게가 한 묶음이에요. 요렇게가 한 묶음. 5C3 셋을 먼저 뽑아. 그리고 그 셋 중에 여기 들어갈 한 놈을 뽑아. 그리고 나머지 둘 중에 여기 들어갈 두 놈을 뽑아. 이렇게. 근데 역시나 이건 의미가 없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으로 하는 방법. 그러면 말 그대로 5C3 곱하기 3C1이면 되는 거고 결과는 10 곱하기 3이니까 30까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상 편한데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런 게 있다고. 얘하고 얘를 지금 같이 넣어놓은 이유가 여기서 내가 6C3 곱하기 3C3을 했다. 한번 생각해봐요. 6C3 곱하기 3C3을 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들어갈 세 녀석을 먼저 결정, 여기 들어갈 세 녀석을 나중에 결정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아까 그 아기가 천재 아기라고 그랬잖아. 그 천재 아기가 이 모비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쪽에 있는 세 마리와 이쪽에 있는 세 마리가 붕 하면서 자리를 바꿔도 좀 같은 건데? 라는 걸 안다는 거죠. 왜? 모빌이 똑같이 생겼잖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선 안 되고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6명 중 3명을 뽑았는데 그 3명과 남은 3명이 예를 들어 A, B, C 여기 6명 중 3명 뽑는 방법에 A, B, C, D, E, F가 있어. A, B, C, D, E, F가 있는데 이 6C3 안에는 A, B, C를 뽑는 게 있어. 방법의 수가. 그러나 이 D, E, F를 뽑는 것도 이 안에 들어있어. 근데 이쪽으로 A, B, C를 뽑으면 자동으로 이쪽으로 뭐가 들어가지? D, E, F가 들어가죠. 근데 이쪽에 D, E, F를 뽑으면 이쪽에 자동으로 뭐가 들어가요? A, B, C가 들어가죠. 그거 같은 거라고. 그래서 요만큼이 뭐냐면 요만큼이 셋 이렇게 두 덩어리 조원의 수가 같은 두 덩어리로 분할하기예요. 이게 안 끝났죠 얘기.
왜냐면 이 뽑힌 3명 안에 다시 이렇게 벌려서 이 뽑힌 3명 중 요 두 자리에 들어갈 놈과 요 한 자리에 들어갈 놈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곱하기를 해줘야 된다고. 다시 요 안에서도 이 3명 중 여기 들어갈 두 놈과 여기 들어갈 한 놈은 다른 애니까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이렇게 이 덩어리와 이 하나가 자리를 바꾸면 그건 다른 거죠.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근데 3C 2 곱하기 1C 이렇게 안 쓰고 3C라고 써. 여기는 그렇게 썼네. 저것도 그렇게 하면 돼요. 되죠? 난 그냥 왼쪽에 2가 있길래 왜 3C라고 한 거야. 결과는 하나도 안 달라요.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3명 중 여기 들어갈 한 놈이 누구야 이거잖아. 예. 그냥 이건 콤비네이션 안 써도 3이에요. 결과는. A, B, C가 있는데 A가 여기 들어갈 거야, B가 여기 들어갈 거야, C가 여기 들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 곱하기 3이지 뭐. 나머지 둘은 어쨌든 입장이 같으니까. 알겠어? 형식 논리를 지켜주기 위해 내가 말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쓰는 거라고. 자, 이게 해설지에 있는 또 혹은 제한 조건이 걸릴 때 사용하는 조합으로의 토너먼트 풀이에요. 토너먼트 풀이.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쓰는 양이 많아서 자기가 이 순서를 구성하지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눠 넣어야 되고 다시 요 안에서 요렇게 나눠 넣어야 되고 요 안에서 요렇게 나눠 넣어야 되고 이런 거를 자기가 스스로 안 해본 사람들은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니들한테 이제 내가 1학년 말에 항상 가르쳐주는 요령이 있지.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해라. 하나, 둘, 셋, 넷, 5개. 5자리가 모두 이 정답은 30이고 이 정답은 90이었어요. 계산해보면 잘 봐요. 5개의 자리가 나오면 5개의 자리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일단 줄을 세워. 그런 다음 자 이건 기억하기 편할 거예요. 이 천재 아기가 위에서부터 모비를 끊어냅니다. 여기를 싹둑하고 잘라요. 잘랐을 때 땅바닥에 떨어지는 두 녀석, 두 덩어리는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얘와 얘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 구분할 수 있지. 완전 모양이 다른데 생긴 모양이. 예. 그러면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으로 갈라져 와봐요. 그럼 이쪽 라인에서 여기 매달려 있는 요 줄을 톡 끊어. 그럼 다시 두둑 하고 떨어질 텐데 이 두 녀석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구분이 되죠. 그럼 또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럼 이제 다시 갈림길이 나오면 여기를 툭 끊어. 그럼 얘가 이렇게 두둑 떨어질 건데 그 둘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드디어 안 되죠, 이게. 그러면 안 되는 수만큼 나누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 2라고 해도 좋아요. 어차피 2개 외에는 잘 안 매달리니까. 이 팩토리얼이랑 2나. 그럼 이쪽 파트 끝났어요. 그럼 다시 일로 넘어가요. 여기서 이 아이가 여기를 딱 끊어요. 그러면 2개가 툭 떨어지는데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안 되죠. 그러면 이 팩토리얼로 나눠요. 네. 이게 답이에요. 계산해보면 30이에요. 어떤 장황한 설명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요령을 간략하게 기억시키기 위해 내가 그냥 행위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행위로만 외우라고. 이쪽 한번 해볼까? 자, 진이야, 어떻게 한다고? 맨 처음에? 아니야. 내가 지금 행위의 순서를 물어봤잖아. 행위의 순서. 숫자 뭐부터 써? 그래서 6팩을 써. 딱 그것만 기억하면 돼. 자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팩. 그럼 이제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야. 나누기를 시작하는 거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자, 여기 끊었어. 나누기 2 해 말어. 해. 알겠어요? 여길 끊어서 만들어지는 2개의 덩어리가 구분이 안 되면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묶어주는 행동이거든 이게. 분류를 묶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묶는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여기를 끊어야겠죠. 그러면 구분이 다 냅둬. 그럼 다시 내려와서 갈림길이 있으면 무조건 끊어. 그럼 나눌까 말까? 나눠요. 자, 여기로 와서 끊어. 아무 짓도 안 해. 끊어. 나눠. 네. 계산해 볼까요? 6, 5, 4, 3, 2, 1에 2, 2, 2니까 하나, 둘. 6, 5, 30 곱하기 3, 90. 맞죠? 이거 안 틀려요. 그러니까, 어? 이게 되게 억울한 게,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장난쳐 보다가 알았거든? 이 방법을. 이거 가지고 골머리를 쌓아놨을 거 아니야, 나도 고등학교 때. 내가 고등학교 때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오만 잡지랄을 해보다가 오씨 콤비네이션을 쫙 풀고 한꺼번에 계산을 했더니 이 방법이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서 막 혼자 쾌재를 불렀거든. 그래서 이제 내만 인 줄 알았지. 근데 다들 나만큼 똑똑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뭐 강사질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 강의 저런 사람 강의 보니까 누군가 설명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오리지널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 내가 혼자 고등학교 때 깨달은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거 암산도 된다. 도로록 얼마? 4팩 2팩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4팩은 24 2는 8 정답은 3 이거야. 알겠어요? 똑같아요.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을 요거 빼놓고 여기만 다르고 나누기 하면 돼요.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근데 다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요령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이를 꼼수로 익히면 변형이 일어났을 때, 변화가 일어났을 때 적응을 못하는 어떤 그런 맹점이 생기잖아? 변화에도 적용하면 돼요. 개념을 이해하면 되니까. 뭐냐면 결국 여기를 이렇게 딱 잘랐을 때 이 두 덩어리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였지. 이 천재 아기가 모빌이 탁 양쪽으로 떨어지는데 똑같은 거네. 이렇게 되냐 안 되냐의 문제라고 그랬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청솔고등학교 2학년 1반부터 6반까지 6개 학급이 토너먼트에 참여하는데 1반과 2반이 1회전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에서 맞붙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응? 이런 거예요. 이게 1회전이 첫 번째 붙는 거니까. 얘는 부전승이라고 그래서 2회전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지. 자, 이거부터 1, 2를 여기 넣는 것과 이 천재 아기가 위에서 쳐다보는데 1, 2가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이 이걸 다르다고 여길까? 왜냐면 이 덩어리 모양하고 이 덩어리 모양이 똑같아서 1, 2가 여기 들어가나 상관이 없어요. 이럴 때는 경우의 수를 포함시키지 말고 그냥 1, 2를 아무 데나 넣는 거야. 이렇게 넣는 거야. 이해돼? 1, 2를 여기 넣으나 이게 잘랐을 때 모양이 똑같으면 그건 구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넣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그때 왜 원순열 할 때 기준 얘기했잖아. 원순할 때 기준이 동그란 원탁인데 여기 쓰나 다 똑같으면 그냥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경우의 수에 참여 안 하고. 마찬가지. 1, 2를 여기 넣고 끝. 하면 몇 개 남았어요? 4자리 남았죠. 똑같은 요령을 쓰는 거야. 4팩토리얼 이렇게. 그리고 내려가서 잘라. 이건 1, 2가 들어있는데 당연히 구분이 되지. 그리고 여길 잘라도 이건 1, 2가 있는데 당연히 구분이 되지. 1이 떨어졌냐 2가 떨어졌냐인데. 그러니까 여기 와서 딱 끊을 때 여기 끊어보고 에이씨 얘밖에 안 되네. 나누기 2. 이게 답이에요.
얘네 둘만 구분이 안 되잖아. 나머지는 다 구분이 되잖아. 저놈의 1, 2 때문에. 그러면은 그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잖아. 1회전에서 그냥 저 네 자리 1, 2가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백한 다음에 풀 수는 없는 그렇게 되면 네. 나누기를 할 때 6팩을 이렇게 돼요. 6팩. 1, 2가 줄 서는 것까지 해서. 예,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는 1, 2가 들어간다, 1, 2가 들어간다. 이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누어 버리면 네가 이 둘을 구분하겠다는 소린데 애초에 구분을 안 하잖아요. 이 두 덩어리는.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요령을 쓰세요. 여기서 이제 딱 그 개념이 정확히 나와. 1, 2반을 1회전에 붙게 만들어 라고 하면 이런 경우의 토너먼트에서 다른 게 있어요. 뭐지? 이쪽에 1, 2가 들어가는 이쪽에 1, 2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쪽 파트에 1, 2가 들어가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뭐 지들 나름대로는 부전승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승승승승 붙는 거랑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우를 이렇게 해서 나는 1, 2 얘냐는 구분이 안 돼. 모비를 생각해 보라고. 모비를 요 마디에서 얘네 둘이 이렇게 돌면 이거 구분 안 되는 애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1, 2가 여기냐는 이거 아무리 돌아도 이 덩어리랑은 다르게 생겼는데 구분이 되지. 이해돼? 그래서 요거는 둘로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 2를 여기다 박아놓고 남은 4사람이 여기 줄 서기 그리고 땡 끊어서 구분 안 돼요. 2 곱하기 2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4팩토리얼이긴 한데 요길 끊어서는 구분이 되지. 이게. 요길 끊어서도 1, 2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구분이 안 돼요. 나누기 2. 그리고 얘네 둘이 구분이 안 돼요. 나누기 2 이렇게. 둘이 더해서 9까지. 변화 적응할 수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정석대로 한번 알려주면 정성 또 콤비네이션 쓰는 거지 뭐. 1, 2를 여기에 넣은 경우 라고 하면 이제 4명 중 1명을 뽑는다. 여기. 이건 다른 자리와 구분되는 자리잖아. 그리고 3명 중 3명을 뽑는다. 이 덩어리. 그런 다음에 이게 다시 내부로 들어가서 3명 중 2명을 뽑아 여기다 넣는다. 곱하기 1명 중 1명을 뽑는다. 이거야. 콤비네이션. 이게 몇 명 중 몇 명을 뽑아 넣는다야. 이해돼?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1, 2가 들어간 경우와 여기에 1, 2가 들어간 경우를 나눠야 돼요. 두 개의 경우로 나눌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 남은 4명 중 몇 명을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쪽에 1, 2가 들어간 경우에는 4명 중 2명을 뽑아 여기다 넣고 4명 중 2명을 뽑아 여기다 넣는데 그 두 덩어리가 구분이 안 되니까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눠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토너먼트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면 세 학급에서 둘 내놨는데 이렇게 대진표로 경기를 하는데 같은 학급 한 학급당 2명씩 나왔으니까 같은 학급 선수는 결승전 외에서는 시합하지 않도록 할 때라고 하는 건 이거 토너먼트 배치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A반에서 A, B반에서 B, C반에서 C 이렇게 선수가 출전됐다 라고 하면 이거 셋으로 이걸 중심으로 이쪽으로 가르는 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A와 A는 절대로 이쪽 같은 파트 3명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분류하는 것으로 시작. 분할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렇게 3대 3조인데 같은 알파벳은 같은 바구니에 들어있지 않게 배분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 요게 핵심이죠. 요거는 사실은 순열이에요. 조합이라기보다는 순열이에요. 뭐냐? 조의 이름이 없잖아. 지금 이 위에 모비를 달아놓으면 이 두 조 이름 없지. 조의 이름이 없을 때에는 조의 이름을 누가 대신하냐? 조원 중에 하나가 대신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문자 A가 들어있는 조, 소문자 A가 들어있는 조 이렇게 구성원 중 한 쌍이 조의 이름을 대신하면 돼. 그럼 이제 대문자 A가 들어있는 조라는 이름이 생겼잖아. 여기서부터 이 B와 B가 둘 중에 어디로 들어갈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얘네 둘은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그럼 얘네 둘도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3대 3조로 나누는 방법이 일단 4가지예요. 그런 다음에 대문자 ABC가 만약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게 여기 가서 배치되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라고 했는데 그 3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요 부전승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곱하기 요 스몰 ABC끼리도 부전승 한 자리에 누가 들어갈 거냐? 3. 그게 9가지. 그래서 4 곱하기 9는 36 이거예요. 사실 토너먼트라고 하기엔 요건 순열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복 조합 이야기를 해 볼 텐데요. 중복 조합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시만요. 리모컨 어디 갔어 도대체? 왜 저기가 있지? 얘 왜 여기 있는 거야? 야이씨, 이거 TV 리모컨 냉장고에서 찾는 거랑 비슷한 감각인데? 이상하다. 항생제 빨이 되게 잘 들어서 화목 수업은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목이 잠기지? 아이씨, 항생제 빨이 끝났나 보다. 이놈의 내성. 아까 스탑 버튼을 2번 눌렀나 봐. 괜찮아요. 우리끼리 보는 거니까 그냥 스킵해서 봐. 자, 중복 조합 개념 설명을 좀 할게요. 중복 조합의 개념을 설명하는 건 사실 개념 설명은 어렵지 않아요. 개념 설명은 어렵지 않은데 그냥 정의는 이래. 서로 다른 N, 개, 중복을 허락하여 R, 개를 뽑는 방법의 수. 엄청 간단하죠? 그냥 문장만 읽어보면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라고 하고요. 기호는 그동안 이제 NPR 있었고 NCR 있었고 NPyR 있었죠. 예, 얘는 NHR입니다.
H가 등장하면 중복 조합이라고 여기는 거고요. H가 뭐예요? 거기까지는 내가 뭐 써있겠지? 거기 어디 써있을까요? 근데 이게 신비롭게도 말이지, NHR은 자체 계산법이 없어요. 스스로의 계산법이 아니고 조합을 사용해서 조합에 의존하여 변형을 통해 값을 구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얘네 둘을 더하시고 n과 r을 더하시고 거기서 1을 뺍니다. n과 r을 더해서 1을 빼요. 뭐 1을 뺀 다음에 더해도 돼요. 예, 그 요령은 알아서 하시고, 예, 둘 중에 하나에서 뭐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n에서 빼는 게 맞는데 어디서 뺀들 마이너스 1은 똑같지 뭐. 내 경우에는 그냥 둘이 더한 합에서 1을 전체적으로 빼요. 그리고 콤비네이션하고 r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대개의 경우 요 R이 굉장히 커요. 예, 굉장히 커서 얘가 이제 우리 왜 예를 들어서 10 콤비네이션 8이 있다 그러면 10 콤비네이션 8로 잘 계산 안 하지. 뭘로 계산하지? 10 콤비네이션 2와 같은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죠. 얘네 둘이 뺀 값. 얘네 둘이 뺀 값을 여기다 쓰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정의는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의 경우 R이 커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NR-1 콤비네이션 N-1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공식을 쓰기에는 R이 더 편해 보이니까 이렇게 쓰는 건데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을 한다. 먼저 공식의 과정을 먼저 외우세요. 개념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한 번은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방정식 모델, 칸막이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두세 가지 방법으로 중복조합이 왜 이런 식으로 유도되는가를 설명하곤 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그 사례로 들자. 5,000원 들고 과자 사오기. 5,000원 들고 가서 과자 사오기. 근데 이게 과자는 가격이 다 1,000원이고요. 한 개당 가격이 1,000원이고 이게 저기 우리나라 남단 끝에 있는 만제도에 있는 슈퍼마켓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슈퍼마켓에 과자가 딱 3종밖에 없어요. 진열장에 새우깡만 막. 두 번째 진열장에는 오징어 땅콩가 쫙. 마지막 뭐 할까? 그래. 꽃갈콘 이렇게. 끝! 만제도 전체 주민 20명이 사는 섬 안에 슈퍼마켓 딱 하나. 과자는 딱 3종류. 모든 과자는 다 1,000원, 5,000원 들고 가서 이제 애기한테 과자 사와 이렇게. 애기는 무조건 과자 5개를 사오겠지. 자, 어떻게 사올까요? 라는 거야. 어떻게 사오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분명히 비닐봉다리에 과자를 담아올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과자를 먼저 집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잘 생각해보면 새우깡 2개, 오징어 땅콩 2개, 꽃갈콘 하나 이렇게 집었는데 그거를 새우깡 집고 오징어 땅콩 집고 꽃갈콘 집고 그 다음에 오징어 땅콩 집고 새우깡 집고 이거를 그렇게 집은 거랑
새우, 오징어, 꼬깍콘 이렇게 집은 거랑을 다르다라고 하는 게 중복순열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중복순열은 그걸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꼬랑 오꼬, 오 이거랑을 다르다고 하는 게 중복순열. 결과가 같다고 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그냥 결과적으로 봉다리에 슉 담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담아버리면 그냥 새우깡 2개, 오징어 땅콩 2개, 꽃갈콘 하나지. 예. 그래서 요걸 같다라고 보고 예,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몇 개냐라고 묻는 게 중복조합. 사실은 우리 중복조합 상황을 훨씬 더 많이 만나요. 중복순열보다. 대충 담잖아 그냥. 대충 담잖아 항상 이렇게 다 들고 오잖아. 그러니까 뽑아냈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예, 전체적으로 분류만 딱 보는 것. 그것을 중복조합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몇 가지인가? 5,000원 들고 가서 과자 3종류의 과자 5개 사오기가 총 몇 가지가 있을까? 이걸 진짜로 세보려고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상당히 골치 아파요. 그 지난번처럼 그 순열에서 조합 만들 때처럼 일단 다르다고 다 줄을 세운 다음에 같은 것끼리 묶어주면 안 되나요? 이런 발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같은 것, 구분 안 되는 것끼리 묶어보면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모든 게 다 6개니까 나누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 근데 이건 달라요. 이거는 5개를 사오는데 새우깡 이렇게 사올 수가 있어. 이거 한 종뿐이잖아. 이거 하나뿐이잖아. 근데 만약에 새우깡, 오징어 땅콩, 꽃갈콘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거는 새우깡 1, 새우깡 2, 새우깡 3 한 다음에 얘네 세 녀석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총 6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건 6으로 나누고 어떤 건 1로 나누고 불가능. 그래서 묶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그래서 이제 살짝 설명을 하자면 이러는 거지. 이 아이가 또 천재 아이야. 심부름을 간 아이가 천재 아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5개 사오라는데 자기는 선택장애가 있어서 선택하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가 딱 어떻게 했냐면 집에 있는 바구니를 3개를 준비한 다음에 모양이 다른 바구니를 3개 준비한 다음에 1,000원짜리를 던지기로 했어. 그래서 요 바구니에 들어간 만큼 새우깡을 사고 요 바구니에 들어간 만큼 오징어 땅콩을 사고 요 바구니에 들어간 만큼 꽃갈콘을 사오기로 한 거예요. 그럼 몇 가지 경우가 생길까? 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1,000원짜리 지폐 1,000원 5장을 놓고 5장을 넣고 애가 5장을 벽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애가 표창 2개를 던지는 거예요. 표창 2개를 던져가지고 표창 2개가 빡 꽂히면 요 간격에 말이야. 여기를 포함해서 간격이 이 양끝 포함해서 간격이 총 6개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빡 이렇게 그 간격에 꽂히면 맨 왼쪽 1,000원을 새우깡에 떨어뜨리고 요 중간에 낀 두 1,000원을 여기에 떨어뜨리고 맨 끝에 있는 1,000원 2개를 여기에 떨어뜨리기로 한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이 결과를 보면서 새우깡 1개, 오징어 땅콩 2개, 꽃갈콘 2개를 사와야겠군 이라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새우깡만 5개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1,000원이 더 적거든. 표창이 둘 다 1로 꽂히는 거예요. 바박 이렇게 꽂히면 표창과 표창의 사이 0, 표창의 오른쪽 0, 표창의 왼쪽만 1,000원짜리가 5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새우깡에만 5,000원이 떨어지는 거죠.
이걸 칸막이 모델이라고. 내가 지금 표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칸막이입니다. 칸막이. 이 5개의 1,000원짜리에 이 1,000원짜리들은 구분을 해 못해? 못하죠. 그게 핵심이에요. 1,000원짜리는 구분을 못해요. 1,000원짜리는 구분을 못하는데 이 구분 못하는 1,000원짜리에 구분이 안 되는 칸막이 2개를 갖다가 끼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칸막이는 같이 한 자리에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칸막이가 딱 2개가 생기면 그 칸막이 때문에 3개의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칸막이의 맨 오른쪽은 새우깡, 칸막이와 칸막이의 사이는 오징어 땅콩, 칸막이와 칸막이의 맨 오른쪽은 꼬깔콘만 사오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몇 가지 경우가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1,000원짜리 5개가 놓일 자리가 있겠죠. 그리고 칸막이 2개가 놓일 자리가 추가가 돼야죠. 그리고 칸막이 2개와 1,000원짜리 5장은 서로끼리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끼리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을 여기다 배열하는 방법의 수 몇 가지일까? 1,000원짜리 구분 안 되는 5개랑 구분 안 되는 칸막이 2개랑 이 7자리에 배열하는 방법의 수. 이거를 7팩에 2팩, 5팩 이렇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여기셔도 되고요. A, B, B 줄 세우기라고 하셔도 되고 7자리 중에 칸막이 들어갈 2자리 고르기 또는 7자리 중에 1,000원짜리 들어갈 5자리 고르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 2종류일 때 그걸 조합이라고 해.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중복조합, 서로 다른 3개의 과자 종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5개를 가져와라 라고 시켰는데 그것과 똑같다고 여겨지는 경우의 수가 뭐였냐면 7C5였단 말이죠. 이걸 논리적으로 연관을 맺어보는 겁니다. 이게 왜 7이 되었을까? 라는 거예요. 2개 더해서 하나 빼. 3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2개 더해서 하나 뺐어. 그건 여기 공식에 있다고 그랬잖아. 근데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자고. 원리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7이 뭐지? 7? 여기서 말하는 7? 7, 이거 자릿수죠. 이 자릿수는 뭐에서 나왔냐면 1,000원짜리 5개라는 것과 칸막이 2개라는 것을 합쳐서 말하는 게 7이에요. 그러면 1,000원짜리 5개를 더하는 건 이해가 되지. 이해가 되는데 3종의 과자인데 왜 칸막이는 2개일까? 라는 거야. 이 칸막이 2개는 어디서 나온 걸까? 칸막이가 2개 있어야 3종으로 구분을 하죠. 알겠어요? 만약에 이 수퍼가 번창해서 여기에 내가 좋아하는 수미칩이 한 종이 더 들어왔다 라고 하면 가서 4종 중에 5,000원어치 사오기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식의 장난을 치려고 할 때 칸막이가 몇 개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칸막이가 3개 필요하겠죠. 칸막이가 3개 있어야 하나, 둘, 셋, 4종으로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칸막이 수는 이 n개의 과자, n종에 보다 1개가 부족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칸막이 개수 n-1개 그리고 돈의 개수 더하기 r개 이렇게 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개념적으로는 n-1 더하기 r이 맞아요. 네. 그런데 눈에 보이기에 빨리 계산하려면 둘이 더해 8 거기서 1 빼 7 이게 이제 편하다는 거지. 그리고 5는 그냥 내려오는 게 일단은 편하죠. 5는 내려오는 게 편한데 계산은 절대 이렇게 안 한다고요. 네. 7시 5를 계산하여라 그러면 7시 2를 계산하지 대부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제 중복조합의 문제는 지금 뭐 내가 말한 이 개념이 너희들이 바로 누군가에게 설명 가능하도록 이렇게 설명이 되어질 만큼 이렇게 쉬운 애냐? 그렇지 않아요. 돌려보고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자기가 혼자 끄적끄적 하다가 이제 깨닫게 되는데 수리학당이 그렇게 올라가요. 너 그럼 지난번 영상도 복습을 안 한 거야? 저 그냥 바이브를 한 5번 돌리고. 난 영상을 뭐하러 찍는 거지 그럼? 아 영상을 찍으신지 몰랐어요. 계속 올려놔요. 네. 수리학당 메스크라테스 유튜브 타고 들어가서 2024 확통 폴더 안에 지금부터 하는 모든 수업은 다 영상 기록이 되어 있다. 같은 영화 여러 번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영화 두 번째 볼 때 첫 번째 볼 때 못 본 거 많이 발견해요. 수업은 더더욱 그렇고 영화는 재밌기라도 하지. 이게 이제 가장 유명한 중복조합의 그 개념의 어려움과는 별개로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중복조합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방정식 모델인데, 예. 정수해 순서상의 개수인데요. 잘 보시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합이 10인데 음이 아닌 정수해는 몇 쌍이나 나오겠어요?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10 빵빵 그러면 그게 음이 아닌 정수해야 음이 아니는 0을 포함시키려고 하는 말이에요. 음이 아니는 양수가 아니고 0과 양수 이렇게 포함인데 음이 아닌 정수의 순서상은 10빵빵부터 시작해서 91빵, 811, 731, 730 이렇게 해서 그런 순서상을 몇 개 만들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만재도 슈퍼를 잘 생각해 보시면 새우깡, 오징어 땅콩, 꽃갈콘 합쳐서 10개 사와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 사러 간 아이는 10,000원짜리를 들고 갔을 거고 그 아이는 또 벽에다가 표창 2개를 던지겠지. 이해돼? 그래서 다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끼워서 표창을 끼워서 그걸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가 바로 3종 중 순서를 구분하지 말고 10개를 뽑는 방법의 수고요. 표창이 2개라고 했으니까 합치면 12 콤비네이션 10과 같고 실제 계산은 12 콤비네이션 2로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방정식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해의 순서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이 아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0이 들어갈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0, 0, 10 다 가능합니다. 0, 1, 9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싫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니 자연수만 해. 자연수만.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요령이죠.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0을 1씩 주세요. 그럼 x-1 더하기 y-1 더하기 z-1은 7이 되는데 이걸 캐피탈 X라고 하면 그냥 이게 의미 아닌 정수하면 되죠. 뭐. 이게 의미 아닌 정수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캐피탈 X가 0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게 0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X가 1이라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 스몰 xyz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이 덩어리 자체는 0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부터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 답은 3H7이 됩니다. 그래서 음이 아닌 정수에 양인 정수에 그냥 딱 고정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딱 잘라 고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이 말을 만제도 수포에 있는 과자 세 종을 가지고 사와라 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같은 종류의 볼펜, 아까 내가 1,000원짜리들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지, 서로. 그것처럼 구분이 안 되는 게 결론이야. 10개가 되는 거지. 같은 종류의 볼펜 10개. 그거를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세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가 세 종류의 과자에 1,000원짜리 5개를 나누어 준다랑 똑같은 말이지. 과자에다가 1,000원짜리를 주면 그 과자를 획득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세 사람 x 더하기 y 더하기 z 볼펜 10자루 이거 3H10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표현과 재료가 달라지는데 말 표현과 재료가 달라져도 결과적으로 그것이 한 가지 내가 알고 있는 한 가지로 환원될 수 있으면 돼요. 이해되죠? 같은 종류의 사과 10개 그러니까 합이 10인 거예요. 4명의 어린이에게 4명의 어린이에게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이렇게 인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적어도 하나씩 나누어 주는 이 말은 못 받는 애가 없게라라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4H10으로 하면 이거 못 받는 애가 생겨요. 이거는 10빵빵빵도 포함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씩 먼저 주라고. 일씩 먼저 주면 x-1, y-1, z-1, w-1은 6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H6입니다. 사과 4개를 써가지고 애들한테 하나씩 주고 시작해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과는 어차피 구분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정식 모델을 하나 봤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는 이제 예제 7번은 뭐냐면 방정식 모델의 변형본이에요. 변형본. 근데 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랬는데 음이 아닌이니까 이제 0 포함한다 그랬지. 얘 혼자 뭐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넣었을 때 XYZ 합은 8 그거 따로 세고 여기다 1 넣었을 때 XYZ 합은 7 그거 따로 세고 2 넣었을 때 XYZ는 4 따로 세고 3 넣으면 못 세죠. 3을 넣는 순간 제곱이 돼서 9가 되니까 그렇게 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세라는 얘기고 이런 것도 혼자 튀는 애 있으면 거기만 구분해서 하나씩 넣고 분류해서 다시 세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도 또 변형본이네. 방정식 모델의 변형본인데 이거 아까 음이 아닌 정수해를 기억한다면 양의 정수해를 기억한다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1 이상, 2 이상, 3 이상 양의 정수인데 조금씩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한테는 하나를 주고 y한테는 2개를 주고 z한테는 3개를 주고 그럼 합계 6을 뺏겼으니 는 4다 이렇게 해서 3H4로 답하시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방정식 모델의 변형본이에요. 어떻게든 0을 갖게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뭐 다 같은 얘기. 자 이제 함수 모델입니다. 함수 모델.
얘도 다분히는 좀 외워주세요. 외워주세요. 정의역이 R, 공역이 N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 중에 네 가지가 있는데, 예?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이렇게 NR이 들어간 공식을 총 4개를 배웠어. 이걸 함수 모델로 다 환원을 시키면 공역의 원소 개수가 N개여야 해요. 그리고 정의역의 원소 개수가 R개여야 해요. 그런 다음 얘는 이름이 뭐지?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 공식이 NPR이라고요. 이거 이전에 0번 문제 뭐예요? 그냥 함수의 개수. 땡땡. 예. 함수의 개수가 N 파이 R 중복순열입니다. 이런저런 조건 없이 함수만 딱 되라 라고 하면 N 파이 R이 답이고요. 하나당 하나씩만 대응되라. 그럼 NPR이고요. 증가함수거나 또는 감소함수가 되라 라고 하면 NCR이고요. 마지막 이거.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인데 막판에 여기 등호가 하나 이렇게 딱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는 게 바로 NHR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함수가 나한테 요구하는 어떤 모델을 4가지 공식으로 중복순열, 순열, 조합, 중복조합 이렇게 해서 암기해 두면 다른 어떤 문제도 이쪽으로 환원시켜서 풀기가 좋습니다. 외워. 물론 설명은 다 해줄 수 있어요. 네, 설명은. 잘 보세요. 이 1, 2, 3 얘가 정의역이라고 그랬죠? 이게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절대로 화살표를 움직이면 안 돼요. 화살표 움직이면 헷갈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함수하고 저 함수하고 달라요 라고 할 때 그 달라요는 1이 대응된 숫자와 2가 대응된 숫자 그리고 3이 대응된 숫자의 종류로 결정합니다. 화살표의 높낮이가 아니고 1이 누구한테 대응됐어? 2가 누구한테 대응됐어? 요 순서쌍이 다르면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이렇게 비워놓고 대기실에 4, 5, 6, 7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기서 이쪽 이 대응값으로 이제 이 좌석으로 가는 거야. 그랬을 때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일단 함수만 대봐 라고 하면 1은 이 넷 중에 누굴 선택할 수 있느냐? 아무나 선택해도 되죠. 곱하기 4 곱하기 4 2는 1이 선택한 거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지. 함수인데 2도 앞이나 뒤와 아무런 상관없이 4, 5, 6, 7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3도 4, 5, 6, 7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1, 2, 3의 선택권이 동일하다고. 그렇게 되면 이만큼이 바로 만들어지는 함수의 개수죠. 그게 4의 3승이고 이게 4파의 3입니다. 함수의 개수. 그에 반해 1 누구 선택할 수 있어? 곱하기 4. 그러면 2는 누구 선택할 수 있어? 걔는 말이에요. 1이 선택한 넷 중에 어느 하나 빼고 나머지. 이렇게 되면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3은 1, 2가 선택한 무언가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이렇게. 이게 4P3이에요. 1대1 함수. 여기까지는 뭐 화살표를 사실은 왔다 갔다 해도 다 설명이 가능하죠. 이게 문제예요. 이거 두 개는 보면 1, 2, 3이 이렇게 크기 순서이기 때문에 증가함수이려면
1이 선택한 녀석이 제일 작고 2가 선택한 녀석이 중간 그리고 3이 선택한 녀석이 중간에 제일 큰 녀석이 되어야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 순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4개 중에 3개를 그냥 뽑기만 하면 그 뽑힌 녀석이 알아서 자기 크기 순서를 가지죠. 예를 들어 4, 5, 7이 뽑혔다. 그러면 반드시 4가 여기에, 예, 그 다음 5가 여기에, 7이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서기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알겠어요? 그래서 뽑기만 하면 증가함수가 바로 만들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NCR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요 녀석은 어떻게 될까? 요 녀석 이렇게 등호 들어가고 이렇게 등호가 들어가서 크기 순서는 유지를 하되 같은 것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4H3이 되는 거예요. 이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기만 해. 그럼 예를 들어서 4, 4, 7이 나왔어? 4, 4, 7 나왔으면 이것을 여기에 요 순서로만 배치해 이렇게 되는 거죠. 반드시 같은 것을 나열하다가 더 큰 게 나오면 반드시 아래쪽에 배열해라 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근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해하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함수의 치역 자리에 등호가 포함된 i가 들어가면 NHR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유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오타가 났어, 그지? 여기 너희들 책에 내가 아까 진이 책을 잠깐 본 이유는 이게 하필 오타가 나서 요렇게 돼 있어요, 지금. 네. 내가 너희들 나눠준 프린트에는 여기도 등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 책의 문제에는 여기가 그냥 등호 없는 부등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등호가 없는 게 맞는 거. 당연히 교과서 아니죠 원본이 더 맞는 거지. 근데 이렇게 돼 있어도 어차피 문제풀이 과정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들어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얘기한 IJ이면 FI 등호 FJ이다를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풀었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것의 개수는 전체죠, 전체. 전체 개수는 여기 이게 n이라고 그랬지? 6, h, 4가 맞습니다. 계산을 하려면 9, c, 4로 계산을 해야겠죠? 9876, 4321, 428, 326, 97에 63 곱하기 2, 126. 전체 경우는 126이에요. 그 중에서 요거 등호가 빠지는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F1은 F2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고 F3은 똑같고 F4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요 원소의 개수를 전체에서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같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F2와 F3이 같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1, 2, 3, 4라고 하는 이 정의역의 원소에서 아까처럼 화살표를 오른쪽에만 뻗고 둘, 셋, 넷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 2, 3, 4, 5, 6의 6개의 원소 중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뽑는 방법의 수와 같다고요. 왜냐면 얘네 둘이 똑같을 거니까. 난 세수만 무조건 뽑아. 그러면 그 세수 중에서 중간에 낀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가운데 낀 애. 그 애를 여기다 2번 써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이 경우가 만들어져요. 세수가 모두 똑같으면요. 그건 상관없지. 세수가 모두 똑같으면 여기 요 자리에다가 다 똑같이 쓰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정답은 뭐냐면 6H4에서 6H3 빼기예요. 요 가운데가 E와 F2와 F3이 같아져 버리는 경우를 전체의 경우에서 빼주면 된다. 이해되겠죠? 물론 중복조합 진짜 이렇게 마감해도 되나요? 근데 이거 개념서임을 잊지 마세요. 이 개념서에서 요 정도의 표준 모델들을 익혀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들을 보면 거기서 제한 조건 하나 더 걸고 거기서 변형 한번 더 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기본이 일단 되어 있어야 되죠. 중복 조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